예, 한국 문명 이야기 27번째. 예, 어, 그 학문산재 179번째인데요. 오늘도 이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혁명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과 디지털 기술로 국경이 없는 세계 체제의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사와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된 능력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학문적 이론을 앞서가고 있는 우리가 독일이나 스위스의 모델을 가지고 연구해 오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인사조직에서 제1인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우리 최동석 박사님께서 생각하고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우리는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설명할 만큼 충분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것을 홍보하고 학문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선초에 우리가 주작을 가지고 와서 조선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을 열은 그 이데올로기는 우리 한국 사회를 진일보 발전시키고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습니다. 급기야는 이시조선의 전주 이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그 왕가들은 나라의 섬을 모르고 결국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는 그런 우리 한국사 역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아픔과 고통을 주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주 이시들은 앞으로 그 이 왕족이라는 말을 짓거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조용히 한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그 가문들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제가 소개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장님의 인간의 이름으로서는 다시 쓰는 경영학. 예, 경영학. 예. 자, 우리 똑똑하다고 말하는 똑똑한 자들의 멍청한 짓.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일단 관리만 되면 멍청한 짓을 하게 되는 이상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거죠. 잘못된 제도 속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한국인 관료들, 그리고 잘못된 제도 안에서 고통받는 국민들. 오늘날 한국의 파국은 누구의 책임인가? 고통은 왜 국민들의 몫이란 말인가? 벼랑 끝에 가서 가야 할 길을 묻는 한국에게 건강한 조직을 위한 올바른 계획의 방향을 제시한다. 예, 저는 이런 최동수 박사님과 같은 그 현실감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인사조직 연구를 하신 이런 분들의 책을 몽땅 사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다 사서 우리 두 딸에게 또 주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이런 책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 미래를 위해서 가야 할 일은, 그래서 이 최동석 박사님이 앞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방향이 바로 제4차 산업과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것을, 블록체인 혁명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해야 되죠. 그 정치 개혁에 대해서 최고의 뭐냐면은 독일 정치 연구소장이신 바로 조승복 소장님, 박사님의 이런 책들이 5권 정도가 있습니다. 독일 정치 우리에 대한, 독일 사회 우리에 대한,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 독일 연방 정치와 지방자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인가, 이런 5권입니다. 자,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디지털 기술로서 국경이 없는 세계체제 개편을 우리가 서둘러야 하는데, 한국사와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되는 능력을 우리가 말하고자 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지 능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가 되어야 되겠고, 시스템과 기술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야 되고, 복잡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콘텐츠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콘텐츠. 그 다음에 프로세서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프로세서 기술이 있어야 되고, 6번째 사회적 기술이 있어야 되고, 7번째 자원관리 기술이 있어야 되고, 8번째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되고, 9번째 육체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콘텐츠 기술이 있어야 되고, 프로세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자원 관리 기술이 되고,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육체적 능력이 있어야 돼. 야,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하는 기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뭐냐면 부합해 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적으로 모든 국가가 불평등이 더 심각해졌지만 국가 간에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제조업은 계속 저임금의 노동이 필요하겠지만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선진국으로 회귀할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만 이젠 기술적 시스템을 극복할 것이다. 문제는 제조업의 제3차 산업혁명의 시대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이에요. 여기 핵심인 것입니다. 제4차 산업은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보살사상이다. 이것이 보살사상이다. 예,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 자,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존엄을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분권하고 자율하고 네트워크한다 이거죠. 분권하고 자율하고 네트워크한다. 저희 편으로 말하면 개인공화국과 독립체산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개인공화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국방, 외교, 보건만 빼놓고 우리 지방자치가 국가 수준의 연방 형태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국민 개개인이 여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균형 있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사성은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분권해 가지고 자율적이고 네트워크화해서 이것을 뭐냐면 열정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우리 사회를 뭐냐면 균형감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스칸디나비아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직적 리더십의 바탕을 두고 있던 영미식의 전제 왕권 국가의 형태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행복이 나오는 말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영성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정보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보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 자, 자율성과 분권화, 네트워크,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독립체산제, 정치적으로 개인공화국. 디지털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기술의 지리적 영향이 달라지는 환국의 방향, 달라지는 방향이 환국사회 8구 연방 국가 모델이다 이거죠.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6월 7일 수요일 한국문명학술원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